오타 수정 못해가지고. 네. 오타에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자, 우리 원가 회계가요, 이론이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예, 4문제 나오고, 여기 2점인데, 2점인지 3점 모르겠지만,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8점으로 출제가 돼요. 맞아, 8점.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좀 좀 이따 제가 띄울 건데, 몇 회차에, 예, 우리가 기출문제 어디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주구장창. 맞죠? 자,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 좀 많이 싫어하시는 게 계정 과목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계정 과목을 출제 안 해요. 공장의 회계이기 때문에. 대신에 뭘 출제하냐면 계산 문제를 준대요. 알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뭐가 좀 필요하시냐면 산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산수 능력. 알죠? 뭐 우리 곱하기라든지 나누기 이런 것들 좀 필요해요. 알죠? 자, 해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가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저랑 문제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몇 개는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니까 많이. 근데 꼭 나오는 데서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꼭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걸 잘 외우시면은요 맞으실 수 있어요. 전부 다. 보시죠. 자, 우리가 원가 회계는 공장의 회계입니다. 공장의 회계니까 우리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공장 안 갈 건데요 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공장에서 여러분들 장부 안 맡기겠어요? 맡기지. 그럼 보시고 나 원가게 포기했는데 다른 님이 처리할래요? 그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장부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 보시면 우리 회사가 현대차래, 현대차. 현대차는 제조업체가 되겠죠, 여러분. 차 만드니까. 그랬을 때 자,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건 나사 같은 거예요, 나사. 좀 알루미늄 이런 것들 우리가 원재료라고 불러요. 이건 했었죠,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우리가 재고 자산을 원재료라고 해요. 이건 배우셨죠? 근데 우리가 원재료만 사오면 자동차가 바로 만들어져요. 원재료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그건 마법이지. 그 동영상에 우리가 그 만화에 있는 거고.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여러분들 나사 같은 거 조립하는 거잖아요. 또 기계가. 그래서 사람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노예는 아니니까 사람을 구매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사야 돼요. 노동력을.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 같은 거 필요하죠. 제조를 하려면 여러분 땡볕에 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계 장치와 같은 각종 생산 설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받아야죠. 전기 없으면 자동차 안 돌아가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도 들겠죠. 그리고 내가 생산 설비가 내가 돈 주고 살 능력이 없어. 그럼 임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나 여러 가지 용역들도 필요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사오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애국가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자동차 틀만 잡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바퀴도 아직 안 달리고 이게 틀 잡혀져 있는 걸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이걸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제공품. 맞죠? 완성이 안 된 놈. 제공품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제 완성을 시키면 자동차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못 구해가지고 자동차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제품을 팔아요. 팔면 심사임당이 들어오죠. 머니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시 요 세 가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셨죠?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같아요. 제가 만든 제가. 그죠?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3학년 애들도 만들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저는 다행히 컴퓨터를 가르칠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되셨죠? 대략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외워달라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게 여기 1장은 반드시 이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시험에 잘 내요.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뭔지 모르겠지만 가로 1번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는 가로 1번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 1번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잘 내요.
됐죠? 그래서 제목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가 분류되는지는 제가 중요한 동네예요라고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로 1번은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고요. 여기 용어는 중요해. 나중에 왜냐면 끝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마치 그거 있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나오긴 안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얘는 시험에도 나오고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자, 해보죠. 여기 아까 사례 가지고 여기 자 보실게요. 자, 현대차가 알루미늄이나 나사를 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오기만 하고 보관하고 막 보고 있어요? 아니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투입시켜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투입된 재료가 소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 있죠? 그 사용된 재료의 원가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재료비라고 해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우시면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려면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를 해야죠. 맞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면 또 우리가 퇴직금도 나가고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상여금도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된 노동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주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노무비라고 불러요. 노무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 있죠. 우리가 노동력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그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노무사분 그렇죠. 노무사분이잖아요. 노동에 대한 자문 역할 해주시는 전문가 노무사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도 노무비예요. 노무비.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고. 근데 우리가 재료비랑 노무비 빼고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 설비도 필요하고 각종 용역들도 필요하죠, 여러분들. 수선비 이런 거 들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건 맞는데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닌 걸 전부 다 우리가 원가회계에서는 제조경비다라고 지칭을 해요. 아셨죠? 이렇게. 용어는 좀 가급적이면 용어지 개정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회계 1급에서 원가 회계 잘 해놓으시면 세무 2급은 90% 똑같아요. 90% 진짜 뻥 안 치고. 저기 있는 선생님 걸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걸어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심지어 세무 2급 가시면 원가 회계는 5문제 나와. 5문제. 그만큼 여기서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거저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많이 안 하셔도 돼. 진짜입니다요. 자, 여기는 꼭 암기입니다. 여기는 나와요. 곧 이제 저랑 풀 거예요. 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일단 감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목 보지 마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공장에서 발생하는 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그 현대차 공장에서요. 딱 소나타하고 그랜저 2개만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소나타하고 그랜저 딱 2개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소나타 엔진을 사온대요. 실제로 현대차가 사오진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들이 만들지. 사온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소나타 엔진을 사와요. 그럼 그 소나타 엔진은 어디에 소비가 돼요? 소나타의 그랜저에. 소나타 그죠? 그랜저 집은 망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 난리 나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랜저 엔진을 사오면 그랜저 엔진은 어디에 소비가 돼요? 그랜저.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어떠한 원재료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알죠? 그렇게 알면 우리가 걔를 소비된 걸 직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사하고 볼트 사왔대요. 나사, 볼트, 너트 이런 거. 그걸 사왔어. 그럼 이거는 그랜저에 들어가요? 소나타에 들어가요? 그렇죠. 둘 다가 있으면 둘 다. 둘 다. 그랜저라고 망하는 거 여러분들 다 들어가지. 둘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사나 볼트 이런 것들은 원재료를 투입을 했죠. 근데 공통적으로 투입된 거지 그랜저에만 투입된 건지 소나타에만 들어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재료비를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무비 할게요. 자,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만 생산해요? 소나타만요. 그 다음에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만 만들어요? 그랜저만. 맞죠? 그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노무비죠. 근데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들어갔는지 알죠, 이미? 맞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라고 대략 감 잡히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경비 아저씨 한 분 계시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 감독하시는 분 있죠. 그럼 감독하시는 분은 어디 생산 라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랜저 생산 라인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랜저 생산 라인도 관리하시고 소나타 생산 라인도 관리하시지 뭐 네, 난 그랜저만 사랑해가지고 그랜저에 막 우리 친척이 있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에 대한 노동력도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수예요. 그 감독이 없으면 여러분 딴짓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공장도 잘 안 돌아가고요. 그분에 대한 노무비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노무비니까 이걸 간접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딱 감 오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거는 제가 사례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하는 거 사례 쥐어 짜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은 그 부품들을 본인들이 잘 다 만들어요. 쉬운 과정은 외주를 준다라고 하죠. 외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외주 준다라고? 네가 대신 좀 할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그 설계 도면에 대한 외주는 별도로 준대요. 우리 회사가. 현대차가요. 그럼 그랜저 설계 도면에 대한 외주는 뭐 A라는 거래처에 준다. 라고 하면 그 외주 가공비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에 우리 그랜저에만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외주 가공비. 소나타 설계 도면은 예,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외주 가공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외주 가공비는 재료비도 아니고요. 노무비도 아니죠. 우리 회사에. 맞죠? 그 제품 만들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맞죠? 근데 분명히 제품 만들기 위해서 외주가 필요해요. 맞죠? 이런 것들 우리가 제조 경비 중에서 직접 제조 경비다라고 해요. 사례를 쥐어 짜냈습니다, 여러분들. 실무상 사례를 찾기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시험에 제조 경비라고 그냥 딸랑 언급만 있으면 직접 제조 경비는 없는 것으로 봐요. 알죠? 시험에서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나와야 직접 제조 경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암묵적인 룰입니다. 룰.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소나타나 그랜저를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도 들고요. 공장이나 기계. 맞죠? 그리고 수리도 해야죠. 그리고 종업원 챙겨줘야죠. 복리후생비.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공장에서 여러분 그랜저만 만들어요? 소나타 만들어요? 둘 다 만들죠. 그럼 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재료비, 노무비는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 우리가 간접 제조경비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느낌 오셨을 거예요. 아, 직접 들어가는 애들은 개별적으로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간접자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투입된 애들이네.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없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 말 그대로 어떤 제품에 개별적으로 들어갔는지 추적 가능하냐, 추적 불가능하냐 그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직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가끔씩 직접 원가라고 줘도 되고 직접 비도.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건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시험에 이렇게 딸랑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의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의 회계 담당자. 그 원가를 5가지, 일단 직접 적용비가 없다면 원가를 5개로 분류를 해서 내가 원가를 장부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5개 다 적어야 돼. 불편하잖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의 특징이 그냥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야, 귀찮다. 굳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가인데 이 3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니?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간접 들어가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다라고 해서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험에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주면 간접 재료비부터 간접 제조 경비를 다 더한 걸 한꺼번에 던져준 거예요. 되세요? 근데 갑자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 각각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제조 간접비 구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카이? 알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렇죠? 안 풀면 여러분들 안 하죠. 주기적 문제, 그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나오는 데서만 주구장창 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어디냐면은요, 3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311. 자, 311페이지예요. 자, 311페이지의 9번입니다. 9번. 자, 311페이지의 9번. 자, 읽어볼게요, 문제. 자, 다음 중 제조 간접비로 집계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딱 보시자마자 공통적인 게 공통적인 게 아니구나 걔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조 간접비니까. 자, 1번 공장의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비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공장에서 소나타나 그랜저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맞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예? 그죠? 근데 동그라미 2번 공장 임차료. 그죠? 공장 공통적으로 공장의 임차료는 소나타 그랜저 같이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원재료 구입 운반비. 혹시 몰라요? 좀 애매하죠?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공장 전력비. 맞아요. 공장 전기요금 여러분들 다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재료 구입 운반비는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운반비지 이렇게 안 줬죠. 맞죠? 안 줬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나타에 대한 원재료 구입이면 그럼 소나타에 들어가는 재료인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정쩡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5. 335페이지. 여기는 제가 외워달라는 것만 잘 외우시면 말 문제 다 맞아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짜증나서 그렇지. 335페이지의 9번이에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335페이지 9번. 읽어보면, 자, 다음의 원가 분류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항목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4번입니다. 왜냐면 직접, 간접 없는 게 답인 거예요. 알죠? 제조 경비 얘는 뭐냐면 그냥 아까 했던 발생 형태 여기 아까 여기 음식의 발생 형태 위에. 그죠? 그러니까 직접 간접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안 외우시면 틀려. 이 뭐지 이렇게? 알죠? 그래서 제가 외워달라는 용어는 반드시 암기, 권장.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다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크게는 세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요렇게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되는지 알 수 있는 직접 재료비하고요.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들어가 있는지 투입되는지 알 수 있는 직접 노비하고요.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고 공통적으로만 들어간 원가인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다라고 해가지고요.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무시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요. 아이고 왜 꺼져? 여기 있구나.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제조 원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죠? 제조 원가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다 그 뜻이에요.
암기 부탁드려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조 원가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세 가지를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맞죠? 문제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뭐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외우시고 암기.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용어 요것도 암기예요. 자, 여기 암기예요, 암기. 자, 해보죠. 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 있죠? 의자가 조선시대에는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있었겠죠? 대략 나무 의자는 있었을 거예요. 나무 의자. 그럼 나무 의자를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라는 재료 있어야죠. 옛날엔 기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있으면 돼요? 사람의 노동력이 있으면 되죠. 톱질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있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있죠? 이 두 개를 우리가 더한 걸 뭐라고 하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사람의 노동력, 노무비야. 그 다음에 나무, 재료가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다라고 불러요. 암기사항이 암기사항.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직접 노무비하고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그냥 여러분들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여기 그건 뭐냐면 나무라는 재료, 일단 여러분 의자가 있으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나무는 꼭 들어가죠.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맞죠?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의 노동력과 기계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바꿔주죠. 맞죠? 바꿔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죠.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하고 기계가. 그래서 만든다라고 해서 가공자를 보죠. 가공한다. 또는 나무라는 원재료를 여러 가지 의자라는 제품, 여러 가지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품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얘를 전환 원가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교재 335. 교재 335페이지입니다. 네, 요거 오시겠습니다. 10번이에요, 10번. 자, 10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10번. 자, 다음의 원가 자료에서 기초원가, 가공원가,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문구는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냥 제조원가는 봤죠, 우리가 방금. 자, 제조원가 금액의 순으로 옳게 연결된 항목은? 그럼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칸의 기초원가는 뭐 더하기 뭐예요? 방금. 그렇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게 기초원가, 기본원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찾아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딱 봐도. 그렇죠. 직접 재료비 거기 40만 원 있죠, 여러분들. 40만 원 하고 직접 노무비 25만 원 있으니까 답은 3,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동의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3, 4번 중에 두 번째는 똑같죠. 그래서 구해 볼게요. 자, 그럼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라고 언급을 안 줬어요. 그 제조간접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요소를 줬죠. 그럼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맞죠? 그럼 첫 번째 원재료 매입액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어떤 원재료에 대한 매입인지 안 줬으니까. 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재료비는 제조간접비에 해당되나요? 됩니다. 아까 우리 볼트나 너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간접재료비. 간접자 들어가는 애들을 묶어서 제조간접비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간접재료비는 제조간접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장 전력비는요. 그렇죠. 얘도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제조간접비예요. 알죠? 그래서 공장 전력비도 제조간접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공장 건물 임차료. 이쪽은 제조간접비죠. 공장 건물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품 만드는 거니까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50만 원 나올 거야, 아마.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조 원가가 직재, 직노, 재간의 합이잖아요. 맞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쓸모없는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액 있잖아요. 원재료 매입액은 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해당이 안 되죠. 이제요. 그렇게 하시면 답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도 내고요. 말 문제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워달라는 용어는 네, 암기를 꼭 해주시는 걸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쉬워요. 외우시기만 하면. 그렇죠? 용어를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3교시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3교시도 마찬가지지 물론 여러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